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메디케이드가 없어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그 이유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로원에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가 살던 집을 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나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정부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혼자 살다가 양로원에 가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1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 함께 2년 이상 살고 그 환자를 돌보았던 자녀에게 집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둘째로 양로원에 가면 집에 있는 돈을 먼저 다 쓸 때까지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기에 있는 돈을 미리 다 처리하고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또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번만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 두 분의 유동자산이 7만 5천 불 이하면 그 돈은 집에 남아있는 분의 소유가 아니며 양로원에 입주하시는 분은 그냥 메디케이드를 받게 됩니다. 그 유동자산이 그 이상 될 때에 자산을 둘로 나누어서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 12만 5천 불까지 그분의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월 수입의 경우를 볼 때에 양로원에 가시는 분의 수입이 집에 계시는 분의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집에 남아있는 분의 생활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의 수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메디케어만 있으면 모든 의료비용을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나 부동산이나 모두 미리 처리하고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하여 이 또한 맞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디케어만 있더라도 은행 구자에 잔고가 많지 않고 수입이 또한 많지 않으며 부과된 의료 비용 중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체리티나 메디케이드에 적용시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의 소셜 서비스를 통하여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재산이 많더라도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가입하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가입하여 하면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속된 자산은 공적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공적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개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 메디케이드에서 사용한 비용을 환불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트러스트를 만들기 위해 보통 만여 불의 개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후 매년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굳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현재 지니고 있는 재산을 모두 미리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이전하여 스스로 빈곤선 이하의 삶을 만들어 삶을 위축시키는 것에 대하여 제거할 것과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비용을 감당하며 차후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일반 트러스트로 전환하는 번거로움 또한 제거할 것을 권합니다. 실제적으로 양로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65세 인구의 약 4%입니다. 부부가 모두 양로원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는 그 확률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몸이 쇠약해져서 양로원에 가셔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 대안을 만들어도 손해되거나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때에 의연하게 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자손들 또한 의연하고 미국에 기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은 본능이지만 지나친 이기주의는 지금은 당장 이익이 되지만 후에는 독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